안녕하십니까? 화장품 제조 공정론 오늘이 12주차 강의네요. 오늘 강의는 지난번에 잠깐 앞부분을 일부 하기는 했는데요. 오늘 강의는 화장품과 환경안전에 대한 내용부터 지난주에 그 일부는 우리가 환경안전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는데 그 뒷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은 또 그 화장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의 장치들, 기계장치, 설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글쎄요, 시간이 여유가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혹시 시간이 여유가 되면 그 이후에는 이제 용기와 포장 이런 부분까지 전부 하게 될 텐데요. 1교시는 아마 화장품과 환경안전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이러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화장품 관련 위해성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 사례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용기와 관련된 규제들, 특히 화장품의 경우 사용을 하고 나서는 내용물을 우리가 이제 보통 사용을 하니까는 겉에 용기들은 그냥 버리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자원 재활용법에 의해서 이런 용기들을 갖다가 또 어떻게 수거를 해야 되는지 뭐 등에 대한 이야기들도 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조업자들이 어떻게 이제 재활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요즘은 이제 내용물뿐만 아니라 바로 이 화장품 용기 같은 경우에도 뭐라 그럴까 전 생에 걸쳐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고려를 하는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화장품을 갖다가 만들고 그리고 사용을 하고 그리고 폐기를 하는 이 전 과정에 거쳐서 평가를 해서 그래서 가능하면 재활용을 하고 또는 내용물 같은 경우만이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시 그 내용물만 충전을 해서 쓰는 뭐 그런 형태죠. 예. 그러한 이제 환경 친화형인 용기들도 개발이 되어 있고 또 소재들조차도 마찬가지로 재활용에 용이한 그런 이제 그 소재들이 이제 개발이 되어 있죠. 그래서 환경 친화형 용기라는 거는 용기 자체들은 계속해서 이제 활용을 하면서 그 안에 내용물만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리필 제품을 갖다가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공급하는 그런 방식들도 사용이 되고 있고요. 또 화장품과 관련되어 있는 안전성 평가는 어떠한 요소들이 우리가 고려가 돼야 되는지 이러한 얘기를 갖다 이제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예. 화장품과 관련된 위해성 평가는요, 특히 화장품을 제조하고 그리고 또는 화장품을 수입하는 그런 단계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갖다 이제 고려를 해야 되냐면 이런 이제 내용들을 갖다 이제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위해성이라고 하는 얘기는 소위 리스크의 리스크, 즉 위험성. 화장품이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독성이 되든 또는 어떤 안전성이 되든 이런 것과 관련된 이제 위험성을 우리가 위해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위해성이 없다면 화장품을 갖다가 그 내용물들이 가지고 있는 위해성, 그 내용물들의 어떤 뭐 독성 이러한 위해성이 없다, 위험성이 없다면 그와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 이런 것들이 제공되기 전까지는 굳이 위해성 부분을 갖다가 더 이상 고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위해성이 있어. 이 화장품은 뭐 우리 그 화장품의 경우에는 위해성이라고 하더라도 뭐 독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전에 이제 다 고려를 해서 독성들이 없도록 그렇게 이제 제품을 이제 만들게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혹시라도 위험성이 뭐 예를 들어서 화장품에서의 이제 위험성이라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트러블이라든가
또는 뭐 알러지라든가 이러한 부분들도 화장품에서는 이를테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위해성, 위험성인 요소인 것이죠. 그렇죠? 소비자들의 불만이라든가 이의제기, 손해배상 이런 것들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위해성들, 위험성들이 우려가 되기는 하는데 출시량, 그 양이 굉장히 미약해서 미미해서 미미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일정 수량이 될 때까지는 그 정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연기를 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위험성, 위해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 어떠한 요소들에 주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즉시 정보를 갖다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위해성이 우려가 되는 그런 경우에는 관할 관청들. 우리 같으면은 관할 관청이면은 이제 식약처가 되겠죠. 식약처가 즉시 그 위해성을 갖다가 경감하기 위한 조치를 갖다가 명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수를 갖다 한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회수할 정도까지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경우라면은 사용상 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매스컴이 되든 뭐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갖다 이제 즉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화장품과 관련된 위해성 평가 부분인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런 예들이 굉장히 드물죠, 화장품의 경우에는. 그리고 또 이게 피부에 사용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위해성을 갖다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한다기보다는 바로 회수 명령을 갖다 한다라든가 이렇게 이제 하게 되죠, 보통은. 네. 이것이 화장품과 관련된 이제 위해성 평가 부분이고요. 화장품 용기와 관련된 그런 이제 법 규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우리 그 화장품 내용물들을 갖다 이제 싸고 있는 그런 이제 용기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재활용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겉에 이제 단품 포장이라고 하는 보통 이제 종이로 되어 있죠. 조금 두툼한 종이로 되어 있는 단품 포장 용기라든가 또 그 안에 이제 내용물들을 갖다 하고 직접적으로 접촉이 되고 있는 용기, 그렇죠? 화장품을 담는 용기 이런 것들은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재들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유리가 되든 금속이 되든 또는 플라스틱류가 되든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재활용법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재활용법은 1995년 6월 16일에 이미 공포가 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 환경과 관련해서 앞에서도 우리가 이제 환경 보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하고 수질이라든가 뭐 또 대기라든가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잠깐 언급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재활용법과 관련해 가지고는 1995년 6월에 공포가 된 바가 있고 97년 4월에 유리용기 그리고 우리 이제 음료수로 이제 많이 쓰는 이제 페트병들 이런 것들은 선행적으로 실시가 됐어요. 이미 97년도부터 다 이것은 재활용하는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실시가 되었고 2000년도 4월부터는 요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종이 용기 그리고 플라스틱 용기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여기에 이제 시행하도록 그렇게 이제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은 이제 완전하게 이제 시행이 되는 것이죠. 이거 이외에는 사실은 이제 물론 금속 용기를 사용하는 화장품 용기는 이제 거의 없지요. 뭐 거의 없지는 않지만 아주 극히 일부 있기는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아이라이너라든가 뭐 눈 제품용 펜슬의 경우에 캡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아주 극히 일부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2000년 4월부터는 종이 용기라든가 플라스틱 또 그 이외에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추가가 돼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소비자, 지자체, 사업자의 역할을 갖다 분명하게 하고 있고요. 그 재활용법에 의하면은 소비자는 용기와 포장 쓰레기를 분리해서 폐기를 하고 또 지자체는 이를 분별 수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업자는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재활용하는 재활용을 한번 썼었던 용기를 갖다가 재활용하기 곤란한데요.
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 재활용법에 의해서 이 그 환경 분담금을 갖다가 내도록 되어 있어요. 재활용을 하게 되면 분담금을 뭐 면제를 해주거나 경감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재활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담금을 또 내도록 되어 있어요. 법으로는. 예. 그러한 이제 내용들이고요. 화장품은 뿐만이 아니라 이제 화장품과 연관성을 갖다 가지고 있는 세정제라든가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 탈취제, 뭐 합성세제, 또 표백, 섬유유연, 뭐 등등 이런 것들과 같이 일반 소비자들이 주로 생활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 재활용법에 의해서 거기서 정한 그런 내용대로 수행을 해야 됩니다. 또 방충제, 소독제, 방부제와 같이 사람과 동물을 갖다가 제외한 모든 유해 생물을 갖다 죽이거나,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방충, 소독, 방부 같은 경우는 이제 의약 외품에 들어가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 특히 이제 그래서 생물의 활동을 갖다 저해하거나 방해하는 데 사용되는 제품들도 요 법에 따라서 준수하도록 그렇게 재활용법에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화장품의 경우 뭐 종류별로 포장 방법이라든가 또 이 재활용하는 그런 기준들이 요 화장품 법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재활용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활용법을 제가 또 찾아서 이걸 찾았습니다. 또 찾아가지고 거기에 어떠한 내용들이 이제 되어 있나를 갖다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은요. 다른 제품은 이제 화장품하고 관련 없는 식품용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해당이 안 되니까 제가 뺐고요. 그 중에 화장품과 관련된 것들만 이제 발췌를 했어요. 제가 제품의 종류 중에서 단위 제품, 즉 화장품의 단일 제품이에요. 그래서 화장품류이고요. 그 중에 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샴푸라든가 뭐 린스라든가 이런 류들, 또 우리 뭐 세정용 바디 샴푸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한 제품들의 경우에는 포장 공간이요. 이제 포장을 하고 나서 그 공간 비율이 15% 이하여야 되는 거예요. 과대 포장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포장 횟수는 2차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 용기, 그 다음에 단포장 끝,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 인체 두발 세정용 제품 이외에는 이제 그 밖에 화장품류는 물론 이제 방향 제품이라고 하면은 우리 이제 향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건데요. 거기에는 포장 공간 비율을 10% 이하. 물론 이제 향수는 제외하고요. 그리고 포장 횟수도 마찬가지 2차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합 제품인 경우가 있어요. 종합 제품은 뭐냐면은 하나의 제품만을 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물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 경우에는 몇 가지를 갖다 넣어서 이제 포장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로션, 크림, 그 다음에 뭐 팩이라든가 뭐 이렇게 몇 가지를 갖다 넣어서 이제 한단 말이에요. 또 세럼, 뭐 로션, 또 뭐 스킨, 로션,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 이제 종합 제품에 들어가요. 그 밑에 이제 다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 경우에는 포장 공간의 비율이 25%. 즉 과제 포장을 갖다 좀 이렇게 꾸미려고 하더라도 25%를 갖다가 넘는 공간이 존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장 횟수도 마찬가지 2차 이내 이렇게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단위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1회 이상 포장한 최소 판매 그 단위의 제품을 갖다 이제 말하는 거고요. 종합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 판매 단위 제품을 갖다가 2개 이상 합계해서 포장한 제품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스킨, 로션, 크림 뭐 이런 식으로 같이 엮어가지고 하는 경우는 이제 종합 제품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제품의 특성상 한 개씩 낱개로 포장한 후에 여러 개를 함께 포장하는 그런 이제 단위 제품들의 경우, 그런 경우는 낱개의 제품 포장은 포장 공간 비율 그리고 포장 횟수의 적용 대상인 포장으로 간주를 안 한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제품의 제조, 수입 또는 판매 과정에서 깨지거나 부스러지거나 이럴 우려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그 용기를 갖다 이제 받쳐주는데 쓰는 그런 것들은 포장 횟수에서 제외를 하기도 하고요. 뭐 구체적인 내용들이 여기 이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거는 여러분들이 자료를 예, 제가 구글 클래스룸에다 올려놓을 거니까는요. 예, 마찬가지 그거 보시고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종합제품, 저기 오타가 하나 있네. 4번에 종합제품의 경우 종합제품이라고 써 있네요. 종합제품 미음이 빠졌네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합성수지라든가 또는 폴리비닐 클로라이드 같은 재질들 이런 것들은 이제 포장 공간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단위 제품의 경우에 이제 화장품의 내용물 보호, 훼손 방지들을 위해서 이제 2차 포장을 하는 그런 이제 덧붙이는 이제 필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이제 포장에 뭐 포함시키지 않는다라든가 뭐 등등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바로 이렇게 이제 포장과 관련된, 재활용과 관련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은, 것처럼 화장품의 경우에 내용물을 갖다 이제 주로 쓴단 말이에요. 그쵸? 예. 내용물을 주로 쓰고 나머지는 이제, 용기 또는 포장,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이제 폐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폐기를 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갖다 다시 재순환해서 재활용해서 그래서 쓸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또 해야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환경 문제까지 이제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주방이라든가 청소용품들 또 화장실과 관련된 제품들 중에서 이렇게 친환경 차원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그런 키워드는 3R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R은 뭐냐면은 R로 시작하는 제일 처음에 reduce. reduce는 뭐예요? reduce는 감소한다, 삭감한다, 줄인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reduce라는 것이. 그래서 reduce 즉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양 포장 재료를 갖다가 줄이는 방법으로 이제 해야 될 테고요. 또 포장 재료뿐만이 아니라 사용하고 나서 발생이 되는 그런 폐기물들, 이러한 쓰레기들의 부피를 갖다가 최소화하는, 즉 감량하는 이러한 부분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리듀스 차원에서는. 그래서 이를테면 내용물을 갖다 농축해서 내용물을 갖다 최소화시키는 거. 또는 콤팩트화를 갖다 이제 하는 그렇게 해서 용기 자체도 줄이는 거야. 농축을 하게 되면 용기가 큰 용기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용기 자체도 줄이는. 그래서 용기를 대폭으로 소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포장 재료들 이런 것들의 절감 효과를 갖다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리듀스 차원에서 3R 중에서 리듀스 차원에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해야 될 그런 이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리유즈예요. 앞에 리가 들어갔으니까 앞에 리라는 것은 줄이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또 다시 뭐 이런 뜻도 있잖아요. 리유즈예요. 이번에는 재사용인 것이죠. 재사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똑같은 걸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재사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사용의 경우에는 화장품의 용기를 재사용할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포장 전체 중에는 포장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내용물하고 직접 접촉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용기를 갖다 들을 수 있고 그 완제품을 갖다 다시 이제 어떤 상품성을 갖다 높이기 위해서 이제 포장하는 포장 용기가 이제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재사용하는 이제 그런 얘기죠. 교환을 하거나 리필 제품을 갖다가 사용함으로써 용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이제 본 제품의 용기에 재사용을 갖다가 우리가 들 수가 있죠. 최근에는 그래서 용기를 갖다 재사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리필형 그런 이제 화장품들이 또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렇죠? 바로 이런 것들이 친환경적인 그런 요소로서 우리가 고려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 그러한 요소들을 갖다 이제 고려해야만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리사이클이에요. 리사이클은 뭐냐면은 재활용이에요. 재활용은 용기를 그대로 다시 그 용기를 쓴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활용을 하되 다른 목적으로 쓰는 거죠.
종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겉에 단상자가 되든 또는 박스가 되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시 재사용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상품성도 떨어지고 또 예를 들어서 약간은 훼손이 됐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재사용을 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다른 용도로 쓰죠. 그래서 종이로 되어 있는 단상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재활용 수거하는데 그런데 이제 내놓게 되면은 그것들을 이제 수거를 하고서는 그 종이는 종이대로 모아서 다시 걔네들을 갖다 이제 재활용을 하죠. 그래서 소위 이야기하는 골판지를 만든다라든가 또 박스를 만든다라든가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리사이클이에요. 그래서 폐지라든가 재생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고요. 또 포장 용기를 재생하기 쉬운 재료로 만드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최근에는 이런 이제 재활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환경에 이제 이런 것들이 배출이 됐을 때 아예 이제 친환경적으로 자연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도입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렇게 친환경 대응 화장품과 관련해서 뭐 내용물을 다시 쓸 수는 없지만은 내용물은 줄이는 리듀스 쪽에 이제 들어가게 될 테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용기나 포장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 전부 포함해서 친환경 대응의 키워드로서요. 예. 3R이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에서 활용하게 되는 생활용품 전반에 걸쳐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 전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이미 법으로 이제 시행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이제는 용기 자체를 올해 이제 계도 기간을 거치면 내년부터는 이제 도저히 쓸 수가 없는 플라스틱 용기가 뭐냐면은요. 음료수라든가 페트병의 경우에는 색깔 있는 플라스틱을 이제 쓸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교수님 색깔 있는 플라스틱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면 그러면 상품성을 좀 이렇게 표현하고 그럴 때, 어떻게 좀,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상품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경우에는 그 용기 자체를 갖다 착색을 시키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바로 용기에 비닐을 갖다 하나 씌워서 그래서 그 비닐을 갖다 인쇄를 한 비닐을 갖다 쓴다라든가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접하게 되는 웬만한 음료수 용기는 다 비닐 자체가 아주 얇지만은 거기에 인쇄가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용기를 갖다 이제 이렇게 감싸게 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갖다 이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지금 법으로도 그렇게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예. 이제 내용을 갖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3R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reduce. 예, reduce는 결국은 내용물을 줄이든 포장재를 줄이든 용기 자체를 줄이든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컴팩트하게 가고 내용물의 경우는 농축시킨다. 그와 관련된 제품들인 거죠. 그래서 컴팩트형 제품으로는 우리 뭐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지만 우리 기초 화장품 중에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특히 이제 가용화형 제품들 그 중에 이제 에센스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자꾸 농축 형태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초 화장품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개념의 제품으로 자꾸 만들면서 이게 사실 뭐 어떤 그 마케팅을 하기 위한 건지 팔 목적으로 이렇게 이제 가는 건지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지금. 에센스라는 것이 물론 여전히 나오고 있지만 그거보다는 용기도 줄어들면서 농축을 시키는 세럼이라는 것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거보다도 훨씬 부피도 줄이고 농축이 되어 있는 내용물이 농축가 되어 있는 앰플형 이런 제품들로 이렇게 다양한 제품군을 이제 형성하고는 있지만은 일종의 이것도 3R 중에서 리듀스에 들어가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출시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미니멀 제품들, 이런 것들은 이제 컴팩트형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에센스에서 세럼의 유형으로 그리고 앰플의 유형으로 이렇게
용기를 줄이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저 에센스 저거 파는 것보다는 쬐끄만 용기에 요 앰플 파는 것이 일단은 용기의 사용량도 줄일 수 있고요. 그쵸? 농축함으로써 사용하는 사람도 적은 양을 갖다 사용함으로써 조금 더 편리성을 갖다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서 미니멀 제품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여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로로 세워놓고 가로로 세워놓고 한 게 이게 뭐냐면 자예요, 자. 이 제품들의 크기를 갖다 비교를 하려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건데요. 예. 이 조그만 눈금이 이제 센치당인데요.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립스틱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요즘은 진짜, 저 이제 세럼이나 앰플도 그렇지만은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아주 작게, 미니멀하게 나오죠. 그쵸? 예. 굉장히 소형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안에 내용물들은 농축이 되어 있거나 또는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리필을 갖다 붙여주거나 이런 형태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컴팩트형 제품에 이제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농축형 제품에는 이제 어떤 류들이 이제 나오게 되냐면요, 바로 이런 것들이죠. 특히 많이 우리가 이제 활용을 했었던 것들이 세제류, 그렇죠? 이제 세제류를 중심으로 해서 농축형 그런 이제 액상 제품으로 출시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제류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뭐 진짜 뭐라 그럴까요? 양동이 크기의 커다란 그런 이제 용기에다가 담아가지고 팔고 그랬었는데, 또 이제 특히 분말 형태가 이제 많았었는데 요즘은 용기도 줄이고 또 농축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액체형, 액체형 그런 이제 액상 제품들이 많이 이제 출시가 되고 있죠. 특히 세제류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이제 가정에서도 요즘은 액상 세제를 갖다 이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용기 절약 차원에서 이제 리필 제품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로 이제 리필 제품들의 경우에는 이제 주방용 세제라든가 또는 청소용 세제, 세탁 세제 이런 것들에 이제 널리 사용됐었던 것들이 사실은 이제 리필 제품이었었는데, 최근에는 화장품에도 이제 이렇게 널리 적용이 되고 있죠. 그렇죠? 저기 뭐 여러분들 보셨던 것처럼 주방용 세제인 순세미니 뭐 참그린이 뭐 여러 가지 유형의, 또 저것도 캡이 있는 거, 또 잘라서 쓰는 거 뭐 여러 종류가 있었죠. 예. 그것도 종류별로 다양한 것들이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런 거에서 지금 이제는 화장품의 경우도 이렇게 리필형 세제들이, 리필형 제품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쵸? 예. 이제 헤라에서 나온, 저런, 뭐라 그럴까요? 이제 파운데이션의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 리필. 갖다 따로 또 팔고 있죠. 그래서 용기는 그대로 쓰되 안에 것만 이렇게 지속해서 바꿔서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스킨류의 그런 제품들. 요거 이제 일본에서 나온 제품인데요. 그래서 리필을 갖다가 같이 붙여서 판다라든가, 또 리필만 따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든가, 또 남성용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실제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와, 시간이 꽤 경과를 해서 1교시 이 정도로 마치고요. 지속해서 용기 절약형 리필 제품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같이 2교시에 다시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